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요즘 원고에서 책을 쓰느라고 자주 나오질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해조시의 천하 명당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조시 하면 굉장한 명문 가문이죠.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해조시 묘역입니다.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산 47-1이죠. 오두인 선생은 인조 2년인 1624년 출생하셔서 1689년에 사망하셨습니다. 본관은 해주고요. 자는 원징입니다. 호는 양고. 고려 때 분이죠. 오인유의 17세 손입니다. 증조부는 병마절도사 오정방이고 조부는 좌찬성 추중된 오사겸 선생입니다. 부친은 이조판서 오상이죠. 모친은 병조참판 이성길의 따님이었고요. 며느리가 조선 제18대 현종의 명안공주였습니다. 1649년 문과에 장원 급제하고 경기도 관찰사, 공조판서, 한성판윤, 지금 서울시장이죠. 형조판서, 나중에 영의정에 추중됐습니다. 시호는 충정입니다. 오두인 선생은 어려서부터 아주 총민했다고 합니다. 총명하고 민첩했다는 거죠. 문장에 뛰어났습니다. 백부인 오숙 선생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양자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해주에서 성장을 했죠. 10살 때 명나라 사신 부총 정룡이 운자를 주어서 시를 짓게 했는데 즉석에서 한정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한이라고 하는 건 한해 후에 또 한없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크게 될지 헤아릴 수 없도다 하고 그 시를 황화집에 실어서 오두인의 명성이 중국에 알려지게 되었죠. 1689년 형조판서 때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실각을 했습니다. 기사환국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장희빈, 희빈이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원자로 책봉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서인들이 그 반대를 했죠. 그 바람에 그 남인과의 경쟁에서 서인들이 대거 밀렸던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오두인 선생이 형조판서입니다. 그런데 의금부의 각 부서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세 사람이 의금부를 통솔을 했던 거죠. 운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의금부사에 3번 임명되고도 나가지 않아서 삭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사직을 지냈는데 사직은 법관을 얘기합니다. 5월 장혜빈을 왕비로 삼기 위해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 민씨를 폐위하려고 했었죠. 그러자 이세화, 박태보와 함께 모두 다 서인들입니다. 반대하는 서로를 올렸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국문을 받고, 국문이라는 게 뭡니까? 추국하는 거니까 막 고문하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의주로 유배가던 도중 파주에서 객사를 했습니다. 병사한 거죠. 그리고 그 해에 복관이 돼서 고향에 있는 덕봉서원에 제양이 됐죠. 1694년 의정부 영의정에 추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호를 충정이라고 하사를 받았죠. 덕봉리는 본래 풍산심씨의 땅이었습니다. 오현경의 차남인 오경운의 처가가 있던 곳이었죠. 조선 중종 때 오현경이 내금의 유세창 고변 사건에 몰려서 사천호로 귀양을 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봤더니 중종 20년 3월 14일 개유일에 전 내금의 유세창, 내금이라고 하는 건 궁궐을 지키고 왕을 호위하던 정예병이죠. 그걸 지냈던 유세창, 그리고 한량,
한량이라는 건 양반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세영 형제 래영추문, 그 형제가 영추문에 왔어요. 서울의 서쪽에 있는 문은 서대문에 있던 돈의문이고 경복궁 궁궐 서쪽에 있던 문이 영추문입니다. 청상 변고 위에다가 고변하기를 청함으로 정원문지, 정원이 왕의 명령을 하다라고 밖에 있는 걸 왕한테 전달하고 하던 관리가 정원입니다. 정원이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래기를 경중미가지, 경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감사문, 그래서 삿대기에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언 와서 말하기를 소선 한량 윤탕빈, 서로 잘 지내는 한량 윤탕빈이 거야래 어월, 지난밤에 와서 말하기를 여여 동료, 너하고 잘 지내고 싶다, 함께 놀고 싶다, 그 말이죠. 이 소책 복명, 그리고 조그만 책을 들어서 거기다가 이름을 적으라고 하더라. 내왈, 그리고 말하기를 시심강포, 지금 때가 너무 강포해서 불호 불법, 불법을 좋아하지 않고 반, 오히려 그 말입니다. 불여 폐조, 폐조는 고려입니다. 고려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왕을 시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고변을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무고죠, 무고. 3월 21일 경진일에 보니까 전우 금부월 의금부에 전하기를 왕입니다. 왕이 오필경 이능지처사. 오필경은 누구냐 하면 오현경의 사촌입니다. 병이 깊어서 이미 맞아 죽었는데 그 맞아 죽은 사람을 다시 완전히 찢어서 다시 죽인 겁니다. 기자 수경, 그 아들 수경이는 의율처교, 법률에 따라서 교수형에 처하라. 기가산, 그 가산은 의율 정물, 법률에 따라서 정물해라 해서 다 뺏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변, 무고 하나로 해서 많이 죽었더라고요. 사촌 오필경으로 인해서 오현경과까지 화가 미친 거죠. 오현경 부자가 사촌으로 유배가게 되니까 장자 큰아들 오경성은 도피를 했습니다. 아마도 부자간에 의논을 했겠죠. 너라도 도망가서 살아라 그랬겠죠. 그리고 차자 오경운도 아버지를 따라서 유배를 갔다가 그 유배지에서 사망을 했죠. 아들인 오경운의 아들이 오수천이가 11살, 오수옥이가 8살이었습니다. 부인 심씨가 어린 아들들과 시부와 남편의 시신을 운구했는데 무슨 마차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가마니에 싸가지고 질질 끌고 왔겠죠. 천리길을.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심리 오리씩 거들어줘서 친정인 덕봉리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명지사가 하도 딱하니까 보고서 명당지 2개를 정해줬습니다. 여기가 오현경, 여기가 아들 오경운이죠. 아버지인 오현경의 묘는 금계포란형입니다. 오목하게 들어가서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아들인 오경운의 묘는 운중잠룡형입니다. 구름 속에 용이 서려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덕봉리 해조 5시 계보가 있는데 오현경 선생이 제일 윗분이죠. 사천으로 유배 갔죠. 유배지에서 사망했고 그 아들 오경운 부친과 함께 사망. 그리고 오경운의 둘째 아들이 오수옥인데 수군의 수용에 속한 정사품 외직 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오정방입니다. 오경운의 아들의
큰아들이 오수천이고 작은아들이 수옥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을 둘 다 정방이라고 줬어요. 바를 정자 나라방자 그렇게 짓고 세울 정자 나라방자 이렇게 줬어요. 원래는 오수천의 아들인데 숙부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수옥에게 양자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진주목사, 황해도 병마절도사, 포도대장 등을 역임했죠. 그리고 그 오정방의 아들이 오사겸이고요. 오사겸의 큰아들이 오숙입니다. 동부승지, 경상도 황해도 관찰사 등을 지낸 분입니다. 그 양자로 들어온 아들이 오두인입니다. 호는 양곡이고 오상의 아들인데 백부가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갖죠. 경기도 관찰사, 공조판서,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오두인 선생입니다. 묘역이 넓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드론을 띄워서 일부는 촬영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조산이 고성산이라고 298.2m입니다. 아주 힘차게 내려오죠.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쪽으로 내려오죠. 이쪽이 오현경 선생, 그 이하 다른 분들의 산소가 있고요. 여기가 오현경 선생이고 여기가 오정방, 그리고 여긴 발을정자 또 오정방. 여기 오수옥의 아들 그리고 수천의 아들이죠. 이 오상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오두인의 생부가 됩니다. 제가 1980년대 개발한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용축을 가지고 측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현경 선생의 묘입니다. 금계 호란형이죠. 예, 여기가 오현경 선생 묘역입니다. 산이 차지요. 이렇게 둘러싸고 첩첩이 가놨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금계포란형이죠. 이분은 사촌이 그 영모에 연루가 됩니다. 고변에 억울하게 된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이분하고 그 아들 경운하고 둘이 사촌으로 귀향을 갔죠. 거기서 돌아갔기 때문에 오경운의 아들 수천과 수옥이 11살, 8살인데 그 어머니 심씨하고 여기까지 운구를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는 그 심신의 땅인데 그 친정 땅에 와서 장사를 지냈죠. 이 자리가 금계포란형입니다. 왼쪽으로 청룡이 쭉 이어져서 앞에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너머 큰 산이 둥그렇게 또 와 있습니다. 금산 토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천하의 명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혈이 강해서 들고만 있어도 이렇게 돌아가네요. 다음은 이제 오현경 선생의 작은 손자 오수옥 선생의 묘를 보겠습니다. 오정방의 그 부모 묘가 되죠. 다음엔 병마절도사를 지낸 오정방 선생의 묘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 세울정자 정방이고요. 저 아래는 발을정자 정방이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 옛날에는 발을정자하고 세울정자가 음이 좀 달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로 가면서 또 해보죠. 역시 대단히 강하고요. 오상 선생의 묘입니다. 오두인 선생의 생부예요. 이분은 이조 판서를 지냈죠.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연화 반개형, 연꽃이 반쯤 열린 듯한 그런 연화 반개형 묘가 바로 이 오상 선생의 묘가 됩니다. 오상 선생의 묘인데 큰형인 오숙 선생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인 오두인이 거기 양자를 갔죠. 그런 분인데 한번 측정을 해보죠. 여기도 많이 강하고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 관룡자 심령축이 소리까지 내면서 이렇게 돌아가네요. 오상 선생도 대단한 분이죠. 오현경 선생 묘로부터 혈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오정방, 그리고 밑에 오정방, 그리고 오수옥 선생 묘로 이렇게 아주 강하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한 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내려오는 혈은 이쪽에 오상 선생, 오두인 선생의 생부를 거쳐서 이렇게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크게 두 줄기가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경훈 선생 그리고 오두인 선생 묘역을 살펴보죠. 이 자리는 운중잠룡형이라고 합니다. 양쪽으로 산이 이렇게 높죠. 쭉쭉 이렇게 산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가 우묵한 와혈지지입니다. 잘못 보면 물고랑처럼 생겼죠. 입향조인 오경훈 선생 묘가 여기 있고, 그리고 오두인 선생의 양아버지죠. 오숙 선생 묘가 여기 있고, 나중에 이제 오두인 선생이 이 위로 올라갔죠. 흔히 한국에서는 조상보다 위로 쓰면 역장이라고 해서 잘못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율곡 선생도 그렇고요. 또 윤보선 대통령도 조상들보다 맨 위에 계시죠. 좌우로 둘러싼 산맥이 기가 막히고 저 앞에 산이 안산이 이렇게 오는데 저쪽에 과협을 지나서 여기가 입수초가 되고요. 이 아주 입수가 잘생겼죠. 내려가면서 오두인 선생, 그리고 육대조 오경훈 선생, 양아버지인 오숙 선생의 묘가 이렇게 일렬로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축을 가지고 측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측정을 해볼게요. 유명 조선 정표 충신 형조판서 증의정부 영의정 시 충정공입니다. 오두인 선생 묘. 아주 강하지요. 아주 강합니다. 오두인 선생의 6대조가 되는 오경훈 선생의 묘입니다. 분이 이 동네로 풍산심 씨한테 장가를 들었어요. 옛날엔 장가를 들으면 처갓집에 와서 몇 년을 살거나 아니면 그 동네 사는 수가 많았죠. 아버지가 유배가는 바람에 같이 따라가서 거기서 돌아갔습니다. 여기로 모셔왔는데
이게 그 당시에 직관이 잡은 자리인데 운중잠룡형이라고 그러죠. 구름 속에 용이 서리어 있는, 여기는 오숙이라는 분인데 백부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로 양자를 갔죠. 그래서 그 양아버지 오숙 선생의 묘입니다. 예. 아주 여기 굉장히 힘찹니다. 예, 이렇게 일직선으로 중앙으로 대열이 내려오고 또 양쪽으로 이렇게 이게 혈폭이 됩니다. 굉장히 넓죠. 예.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 되는 거죠. 운중잠룡, 구름 속에 용이 서려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씨들이 조선조에만 문과 급제자가 290명이 나왔습니다. 상신이 둘, 대제학 3분, 공신이 8명, 청백리 1명 등을 배출한 명문가가 바로 오씨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하는 오세훈 시장도 역시 오씨죠. 그 외에도 장차관 그리고 국회의원이 즐비하게 나온 집안이 오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해주오씨 문중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